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 좀 봐야 될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쉬운 문제들은 좀 건너뛰면서 가겠습니다. 1번은 5번이고요. 2번 4번이고요. 3번 이게 A1부터 A10까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0을 더한 게 60이니까 1에서 10 더한 거는 15가 되겠죠. 3번에 2번, 4번. F가 연속이니까 F1 두 개가 4, F1은 2죠. 2번. 5번 문제. 이건 뭐 미분해갖고 계산해야죠. 어쩔 수 없고요. 더하면 12, 1번. 6번. 이게 사인이랑 코사인이 1대 7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50분의 1이랑 루트 50분의 7. 이때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호들 다 결정해주면 사인 세타는 루트 5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7번. 문제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점근선이 x는 a죠. y는 로그 2 x-a. 요거가 이제 점근선이 x는 a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을 생각하기 쉽게 하려면 여기 안에가 0이 되는데 딱 0이 되는 데가 점근선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쉽죠. 그 다음 두 곡선 얘랑 얘죠. 얘랑 얘인데 얘네 둘이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느냐라는 걸 보면은 일단 밑이 둘 다 2라는 거죠. 2분의 1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2죠. 얘도 둘 다 밑을 2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y축으로 이만큼 내려간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얘가 이제 2분의 1이라는 게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를 밖으로 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마이너스 로그 2x 뭐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평행이동, 하나는 대칭이동.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익숙해졌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y는 마이너스 1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림을 안 그려봐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봤을 때 대칭이라는 걸 알았고 대칭이라는 게 보였으니까 그래프를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그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개형이 y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그래프를 끼워 맞춘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봤을 때 a, b가 4라고 했죠. 이 길이가 4다. 근데 대칭이니까 2이겠죠. 근데 여기 2,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점을 찾으면 이게 2가 된다는 거는 그냥 집어넣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2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좌표가 어디 찍히느냐 그거를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죠. x는 8을 넣어주면은 딱 맞아 떨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8, 3번. 그러니까 이게 해설은 길었는데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서 이렇게 대칭이다. 그 다음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이다. 요거 잡아주면은 문제 푸는데 30초가 안 걸렸을 거예요. 30초가 걸리면 안 돼요. 딱 30초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K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식을 전개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원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한쪽에 몰고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그거에 이제 는 K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뭐 저는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되든 뭐 한쪽에 마이너스 K가 되든 어쨌든 저는 그거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쪽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3차 함수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뭐 그러니까 x축이랑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극대랑 극소일 때겠죠. 요게 어떻게 잡히느냐 이때 양수 K를 구해라. 그러고 나니까 3번 9번 문제 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n은 1일 때 집어넣고 n이 2 이상일 때는 두 개 연립하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a1분의 1이 3이고 an이 2n-1분의 2n 플러스 1. 그러면 이거는 서로 소거되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를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쓱 해갖고 지워주고 소거시켜주고 그러고 나면은 답이 2번이다. 21분의 10 알 수 있을 거고요. 10번은 그러니까 A 넓이 빼기 B 넓이면은 그냥 여기 적분하라는 얘기죠. 뭐 식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적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적분하면은 정답은 2번. 계산은 저는 안 할랍니다. 11번. 기울기가 2t인 직선들을 이렇게 이제 쓱 그어 나가다가 만나는 그 점이 거리가 최소인 점이 되겠죠. 이 원리는 아마도 고1 때 처음 공부하면서 알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에 같았으면 이과생들은 좀 잘 알고 문과생들은 몰랐을 텐데, 이제 이게 통합 과목이니까 문과생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울기가 2t인 직선들을 그었다가 이제 만나는 점, 여기가 어디냐? 그거는 이제 미분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알 거예요. t, t 제곱이라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일부러 2t로 줬잖아요. 일부러 2t로 준 이유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p의 좌표가 t, t 제곱이 되도록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직선이 y는 tx가 돼요. 그러면 y는 tx에서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을 찾아줘야겠죠. 그랬더니 t분의 1, 1을 집어넣어주면은 딱 맞아 떨어지겠더라 라는 거를 눈치챌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P점과 Q점의 좌표를 알았는데, 그러면은 PQ 길이 바로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그렇게 미련 맞게 구하지 말고 기울기가 T인 직각삼각형을, 밑변이 1인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T일 때 밑변이 1이면 빗변이 루트 1 플러스 T제곱이죠. 그러니까 x좌표의 차만 알면은 x좌표의 차만, 그러니까 x좌표의 차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길이 쓱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x좌표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빗변의 길이 곱해주면은 이렇게 답은 2루트 2다 라는 걸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특히 그러니까 이게 문과생들은 그냥 PQ 길이 구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확통 볼 거잖아요. 확통 볼 거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이 없는데, 미적분은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확통 대비해서, 아니 확통 얘네들은 애초에 경쟁자들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요 미소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아이디어가 이게 dx, dy고 이거를 ds라고, 아니 뭐 교과서에서는 dl이라고 했을 텐데, 그 미소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 이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아이디어고요. 피타고라스 제곱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풀립니다. 이런 데서 20초 정도 아껴주세요. 이과생들은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사소한데 이런 데에서 10초, 20초씩 계속 문제마다 차이가 벌어지면, 5문제가 차이가 나면은 1분 이상 벌어지거든요. 그럼 한 문제 풀 시간 차이가 납니다. 12번 문제를 봅시다. AN이 등차 수열이고요. BN은 AN과 AN 플러스 1 연속한 두 항을 더했네요. 그러니까 BN 역시 등차 수열이겠죠. 뭐 단적으로 AN,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랑 등차 수열을 더한 새로운 수열 역시 등차 수열이 된다 이거예요. 얘도 공차가 D, 얘도 공차가 D니까 얘는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를 봤을 때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이 있다. 이때 A 교집합 B가 무려 3개, 여기서 3개씩이나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풀이를 2개를 소개를 할 건데, 제가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서 직관적으로 접근한 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풀이를 한 풀이 하나를 더 소개를 할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깔끔하게 푸른 풀이는 어떻게 풀었느냐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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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죠. 여기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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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죠. 그런데 얘네가 세 개가 겹쳐야 된대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면 ED죠. 이렇게 보면 ED고요.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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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 그러니까 A1, A3, A5랑 이렇게 겹치든지 이렇게 겹치든지 이렇게 겹치든지 셋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경우의 수만 카운팅 해보면 되겠네요. A3랑 B2가 같은 경우, B3가 같은 경우, B4가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경우의 수를 찾겠다라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접근한 풀이입니다. 되게 좋은 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문제를 접근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풀이가 나오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풀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숫자들 지저분하게 나열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초항과 여기서 이제 공차가 너무 커지면 비행끼리의 간격이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교집합이 안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초항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공차 D가 있을 거예요.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나가는 게 AN이고요. 이쪽에서는 EA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더했으니까 초항이 EA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공차가 ED인 거예요. EA, EA 플러스 ED, EA 플러스 아니죠. 이렇게 하나 차이가 나니까 EA 플러스 D, EA 플러스 3D, 5D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라고요. 이렇게 A 플러스 D 플러스 ED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제 얘네끼리 겹쳐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초항이랑 공차가 값이 크게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0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에는 1, 100일, 200일, 300일, 400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B에는 어떻게 되냐면 2부터가 아니죠. 102부터 시작이죠. 102, 302, 502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1, 100일, 200일, 300일, 400일 그 다음에 102, 302, 502, 702 이렇게 쭉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항 때문에 안 만나요. 이게 초항 때문에 안 만난다는 게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A 플러스 D고요. 이쪽에서는 2A 플러스 D에다가 3D, 5D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A랑 D랑 어느 정도 소거가 되는 녀석들이야. EA랑 그러니까 이쪽에 둘이서 AN이랑 AN이랑 B 뭐랑 같다라고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쪽에는 A가 하나가 남고요. 이쪽에는 뭔가 하고 D가 남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EA가 있으면 한쪽을 소거시키면 A가 남고서 그 다음에 이제 A랑 D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A랑 D가 그러니까 어떤 정수적인 비례 관계가 있든지 뭘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절대 안 만날 거라고요, 얘네들끼리.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가 그러니까 A2가 마이너스 4라고 굉장히 0에 가까운 작은 숫자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공차가 요 정도 기껏해야 요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지 요거 밖으로 벗어나면은 공차랑 초항이랑 간격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만날 거라고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문제를 봤을 때. 그래갖고 그냥 생각 없이 공차 마이너스 3일 때부터 3일 때까지 7개 쭉 나열해갖고 쓴 거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몇 분 안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봐줘야 되는 이 문제에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굉장히 심플한 풀이랑 지금 이렇게 일일이 나열한 풀이랑 봤을 때 결국에 이게 등차 수열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느냐 요거를 관찰을 한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13번 문제가 좀 길죠. 도형 문제는 이제 사실
그림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림을 일일이 다 해설을 이렇게 길게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림만 보고 글을 안 읽고 뭐 그러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1대2인지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다 그리고 이게 중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대1이라고 표현해주면은 그냥 숫자 쓰여 있는 거 보고서 알 수 있는데 그걸 꼭 불편하게 중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니까 일일이 다 읽을 수밖에 없는데 좀 불친절하죠. 근데 뭐 어쩔 수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일단은 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지우고서 시작을 합시다. 일단은 P1, P2, Q1, Q2가 나왔어요. P1, P2랑 Q1, Q2가 나왔는데 원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AC를 1대2로 내분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지름 비례관계가 나와 있고 길이 P1, P2, Q1, Q2 길이비가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 써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인 법칙 써주면 좋겠다 했는데 BCD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각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서 뭔가 각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게 확신이 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인 법칙을 돌렸더니 요 예각이 5분의 4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사인 A가 5분의 4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다. 요 넓이가 2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3대 4대 5다 라는 걸로 길이비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나왔고 사인 값 알고 길이를 아니까 정리해주면은 얘도 그 매개 변수 x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길이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요게 3대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3대 1 해서 2 루트 2 3 해서 요 빗변의 길이가 루트 17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했거든요. 그거가 요거 얘랑 직각삼각형에서도 루트 17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한숨만 나오는데 뭐 어쩝니까? 구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전개를 해보면 요 꼴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AB 더하기 AD AB 더하기 AD 그러니까 뭐 평가원이 문제를 뭐 답을 못 구하게 냈겠습니까? 요거를 했는데 요거랑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죠. 요거는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제곱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여기서 계산해주면은 AB 더하기 AD가 루트 21이다 라는 거를 깔끔하게 계산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형 문제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냈겠나 해서 시작을 하면 매개 변수 집어넣고 시작을 하면 결국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13번은. 그 다음에 14번. 이 문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제인 게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어디에서 접하는지 요거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A이고 하나는 2A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1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요게 0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안 만나면은 이렇게 그냥 교점이 4개가 돼버리니까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는 게 아닌 상황인 거죠. 한 번만 바꾸게 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얘네들끼리 같아야 된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변화량이니까 가장 값이 크게 나올 만한 거는 아마도 얘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는 적분했을 때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값이 굉장히 커지니까 음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긴 하는데
어쩝니까? 그래도 해봐야지. 근데 일단은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만 하고 답을 쓰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검토할 때 얘네를 해볼 거예요.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거를 다 하면은 문제를 3번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번 문제를 3번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찍고 넘길 것 같습니다. 문제 좀 지저분하게 냈구나 하고. 15번 언제는 EN을 더하고 언제는 EN을 빼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건데, 친절하게 A1부터 시작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A1은 K인데 자연수니까 양수죠. 그러면 A2는 확정되네요. 마이너스 2로. 그 다음 마이너스 3를 가면 이게 이제 A2랑 4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문제예요. 얘는 모르겠어요. 얘 값에 따라 갖고 얘가 부호가 양수가 될지 0이 될지 음이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A4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K가 1, 2, 3일 때 집어 넣어 보면은 언제 되고 언제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A3, 4, 5, 6가 음수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패스. 그 다음에 1이면 K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쭉 적는 거죠. 그러고 나면 K가 3 이상일 때 경우의 수가 이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음수가 되니까 뭐 A4가 확정되겠죠. A3가 확정됐으니까 A4가 확정이 되고, 또 A4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 나눠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K는 1, 2, 3, 4, 5, 6 다 집어넣어 보면 돼요. K가 1, 2, 3, 4, 5, 6일 때 다 집어넣어 갖고 경우의 수 찾는다. 그냥 6개 노가다 해보는 겁니다. K는 1, 2, 3, 4, 5, 6 집어넣어서 답을 구한다. 숫자 계산 엄청 지저분하죠?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이 문제는 빨리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노가다 하고서 시간 잡아먹는 걸로 의도적으로 배치된 문항입니다. 뭐 이 문제 푸는데 7분, 8분 걸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없고요. 노가다 하는 문제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11번 같은 거, 뭐 요렇게 완전 제곱식 안 하고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8번 같은 거 7번 대칭 찾아가지고 그냥 쓱쓱쓱쓱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줄여갖고 15번 문제 같은 데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15번 같은 문제 빨리 풀려고 하면 실수해서 틀립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방법도 없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15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쓰면 확정적으로 답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자체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못 풀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런 데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시간만 잡아먹는 문제들이에요.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들이 아니라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이 이런 쪽에 배치가 됩니다. 옛날 수리 영역, 제가 맨날 강조하죠. 수리 영역에서도 어려운 문제들, 뭐 그런 문제들은 이런 쪽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쉽게 풀리는데 1등급 만점 받는 학생들하고 3, 4등급 받는 학생들하고 풀이가 달라요. 풀이가 달라갖고 최상위권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쓱쓱 하고 넘어가는데, 중하위권에서는 답이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데서 시간 격차가 벌어지니까 15번 같은 문제 직접 해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3등급, 4등급짜리들도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 아니면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 하면 직접 대입해가지고 금방 풀어요. 못 푸는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푸는데 막상 시험 시간이 되면 못 풀어요. 왜? 앞에서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아마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것이고, 그거는 쉬운 문제를 쉽게 못 풀었기 때문이지 15번 같은 문제를 연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굉장히
그냥 애초에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번부터 쉬운 문제로 넘어가죠. 16번 밑을 2로 바꿔주고 x-6, -2x 두 개 비교해주면 되죠. 와, 이런 거를 지수방정식이라고 해갖고 선행학습이라고 빡빡 우겨내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아, 이 나라는 망했어요. 17번 미분해갖고 구하면 되죠. 33. 18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거 최고차항 정해져 있고요. 아니, 최고차항이 3차인 3차 함수인데 2차항 개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대칭축이 y축 위에 올라가 있다 요건 거예요. 자, 여기서 x는 1에서 극소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아니 3x제곱, 3x제곱이라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 요꼴인 거죠. 요꼴. 지금 여기 적어놓은 요꼴. 얘가 이제 기본형이 되겠다 그랬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서 a만큼 실수배 해주고 거기에 a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식의 함수가 fx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3a 플러스 b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이제 아까 전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 꼴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3a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x는 1일 때 그럼 1 집어넣어 가지고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연립해주면은 쓱 나온다. 그러면 답은 6이다 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문제를 사실 이제 미분해갖고 f'1은 0이다.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2다. 그렇게 해주는 거 분명히 굉장히 좋은 풀입니다. 굉장히 좋은 풀이는 맞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18번처럼 쉽게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런 게 킬러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이제 문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이야기한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렇게 쉽게 그냥 F1, F'1 가지고 쉽게 풀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 두 자연수 A, B F가 0 이상이죠. 조건 가해서 F가 0 이상인데 F가 0이 되는 실근이 4개가 있대요. 그리고 F는 사인이에요. 사인 함수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만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4개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B도 잡히고요. 그 다음에 8-2a 얘가 최소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8-2a는 제로다. 그럼 a도 4가 되겠다. a도 4가 되고 주기가 0부터 2파이에 이게 1주기인데 주기가 4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4주기. 주기가 4개 들어간다 해서 b는 4. 그러면 a도 4, b도 4. 그러면 답은 8.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민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수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간단하게 접근하는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19번 문제를 뭐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쉬운 문제를 쉽게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문제들이,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8번 요거는 뭐 기본기니까, 그 다음에 11번에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그렇고,
문제들을 쉬운 문제를 쉽게 접근해야 돼요. 18번하고 19번 같은 경우도 쉬운 문제를 쉽게 접근해야지 요게 이제 18번, 19번 이런 쉬운 데에 배치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응용되어서 21번, 22번 같은 데 배치되어 있을 때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20번이에요. 2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저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거예요. 이 문제를.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죠. 그 다음에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네 둘이 같을 때 0부터 0까지 적분하는 g0는 0이 되겠죠. 일단 g0는 0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x가 1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4 이상이다. 그리고 절대값 gx는 절대값 g3 이상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앞과 전 문제를 쉽게 푼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보자마자 얘가 x는 4에서 극소다 라고 얘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쉬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라는 건데, 그런 개념이 수학적인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얘가 이거를 보자마자 극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극대 극소 찾을 때 미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답 찾는 방법만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극대 극소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극대 극소의 정의가 뭐죠? 극대는 주변보다 크면 극대고요. 주변보다 작으면 극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빵꾸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극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극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G4가 가장 그러니까 GX 근처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G3.99, G4, G4.01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제일 작다. 얘보다 얘가 제일 작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정의하기로 극대 극소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럼 미분 계수가 0이 된다는 건 뭐냐? 이게 이제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렇게 가장 작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기울기는 음수죠. 요 기울기는 양수죠. 근데 미분 가능해야 되죠. 미분 가능하니까 이 양의 기울기랑 음의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극대 극소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고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정의는 주변보다 크고 주변보다 작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미분계수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얘가 극대 극소인 게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문제 푸는데 1, 2분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들고서 3, 4분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랑 중위권에서 이 문제에서 3분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최상위권은 이 문제 푸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1분이 안 걸리고요. 3, 4등급 다리들은 3, 4분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3, 4분이 2, 3분이 벌어진 거라고요. 2, 3분 격차가 벌어졌는데 2, 3분이면 이 두 문제 풀죠. 이런 데서 시간 격차가 벌어지니까 점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교육 때문이 아니라 이런 데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아무튼 최상위권이 되는 방법은 굉장히 명확해요.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게 최상위권이 되는 겁니다. 뭐 22번, 30번, 뭐 이번 시험에서는 28번이 제일 어려웠죠.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잘 푸는 거. 못 풀 수도 있어요. 저도 시험 때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못 풀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도 시험이 잘 나오면 그래도 1등급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이런 문제들을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킬러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또 뭐 봅시다. 또 뭐 완전히 다 푼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해설 작성하면서 이제 제가 감을 잃어가지고 실수를 한 건데 요거는 봤을 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절대값 g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g3가 극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면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든지 뭐 이렇게 그려지든지 할 텐데 이미 G4가 극소거든요. 이미 G4가 극소예요. 근데 G3가 또 극소여야 된대요. 이게 뭔 소릴까요? G4가 극소인데 G3가 다시 극소여야 된다. 그러니까 접히는 곳이 G3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G4도 극소고 절대값 G3도 극소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금방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얘도 극소, 얘도 극소. 이게 결국에 20번 문제는 극대극소가 어떻게 서술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했다면 문제 푸는데 1분이 안 걸린다라는 거죠. G3가 만난다. G4는 극소다. G0는 0이다. 그러면은 만나는 점 다 구했고 미분했을 때 4에서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식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답은 3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는 사실 진짜 1분이 안 걸렸을 거예요. 얘가 G4가 극소다, 절대값 G3가 극소다. 요거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이렇다. 1분이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극대극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극대극소를 모르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저랑은 달랐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에 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1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21번부터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함수를 봅시다. 이 두 함수가 전부 다 2의 x 아니면 뭐 로그 2의 x에 대해서 쓰여졌다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건데 뭐 t는 제로다라고 놓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 로그 2x는 이렇게 되고요. 2x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거죠.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거고 근데 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교육 과정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대칭 하면은 그것도 이제 또 회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넘어갑시다. 그런 거는 어차피 여기서 그런 거 몰라도 문제 풀 때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더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거를 먼저 했냐면 이렇게 먼저 EX를 깔끔하게 그리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돌려놓고 그린 게 이 그래프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시험지가 있다면 시험지를 90도 돌려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 정도 해주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프는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은 완전히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잘 그리면 안 보여야 될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자 라는 그런 걸 강조를 한 건데, 사실 교육과정에 이렇게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거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프를 잘 그리면 더 많이 보이니까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억선지를 봅시다. F1이 1이고 F2가 2이다. T는 1일 때, T는 2일 때를 직접 해보라라는 이야기네요. 직접 했어요. 이거는 직접 해봐야죠. 어쩝니까? 직접 해야죠. 했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굉장히 예쁘게 그려지네요. 오, 그리고 교점도 굉장히 명확해요. 교점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교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려지는데 그냥 F1은 1이고 F2는 2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좋은데, 뭐 사실 틀린 얘기 아니죠. 틀린 얘기 아닌데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2만큼 옮기고요, 이렇게 2만큼 옮겼는데 왜 여기 2,1에서 만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좌표를 대입을 해보니까 1,1, 2,1 좌표를 대입해보니까 둘 다 지나네, 그래서 교점이 이거네 라고, 그냥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리고서 수식으로 접근해도 답은 나와요. 그쵸? 답은 나올 텐데 왜 굳이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느냐, 이게 이제 맨 밑에 적어놨는데, 이게 지수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교과서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지수 함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는 첫째 0,1을 지나요. 그 다음에 둘째 1,A를 지납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뭐 역함수 개념이기도 하지만 뭐 역함수 개념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1,0을 지나고요, A,1을 지난다. 이렇게 두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A 제곱, 2,A 제곱 뭐 요런 건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냐, 1,A랑 A,1은 꼭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평행 이동해갖고 2,1 지나는 거는 당연한데, 요 점은 만나는 게 왜 만나느냐라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2,-1을 지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근데 얘를 이만큼 올렸으니까 2,1을 지나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프 그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도 괜찮아요. 근데 얘를 2,1, 근데 여기 2,-1, 또 이만큼 올리니까 만나겠네. 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교과서에서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개념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로그 함수를 그릴 텐데 이렇게 해갖고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거를 비교하는 문제를 좀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충 봤을 때 뭐 A 값이 뭐 로그 AX, 로그 BX 이런 거 할 때 A가 크고 B가 작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면요, 이게 이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니까 여기가 1일 때 요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얘네들을 비교하는, 이런 걸 가지고 부등식을 비교하는 이런 개념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이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작느냐, 이런 지수로그 함수에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옛날에 나왔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나온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핵심이 되는 게 그런 좌표를 구하는 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점의 좌표들이 딱 정해져서 주어지는데, 그 점의 좌표들만큼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이 안 들여져 있으면은 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어디에서? 디귿선지에서. 디귿선지에서 그런 습관이 안 들어 있었으면은 요거를 못 찾았을 거예요. 요거를 못 찾아서 풀이를 못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몰라도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디귿선지는 제가 얘기한 개념을 모르면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이제 개념을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고 1등급이랑 상등급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18, 19, 20번 설명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몰랐다면 이번에 꼭 잘 알아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지수로그 함수에서 뭐 부등식 비교하고 그런 거 나올 때 꼭 그런 걸로 물어봤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인 겁니다. 이 문제는. 니은 선지. 저는 그래프를 잘 그렸으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쓱싹 했더니 증가하네 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그래프가 굉장히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려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FT는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뭐 수식으로 굳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래프만 가지고도 확신을 했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고서 그렸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선지. 일단 디귿선지가 이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디귿선지의 힌트는 앞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FT가 T 이상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니까 1하고 2가 등호가 되잖아요. 근데 부등식에서 등호가 되는 조건을 찾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랑 2일 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t가 작을 때, t가 1일 때, 2일, 그러니까 t가 막 너무 커지든지 뭐 그런 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양의 실수 t에서 t가 0일 때랑 1일 때, 2일 때, 요 사이일 때 뭔가 일이 벌어지긴 하겠구나 라는 거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일단 t가 굉장히 작은가? 그러니까 0에서 1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FT가 T보다는 큰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하나 남았죠. 1에서 2 사이일 때 이때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1,t랑 t,l 요거 지난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2,t-1도 지나거든요. 근데 이 숫자들을 보면은 숫자들이 뭔가 이상해요. 전부 다 더했을 때 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식을 자주 봤을 때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기하 벡터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것도 있긴 할 텐데 이걸 봤을 때 얘가 x 플러스 y는 1 플러스 t라는 직선 아래에 있다, 전부 다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지수함수는 t,1, 로그 함수는 1,t랑 2,t-1인데 ft는 이렇게 잡히고 t가 여기 잡히는 거예요. ft랑 t랑 그러니까 대소가 반대인 경우가 잡히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알고 문제 풀이를 알고 있는 마냥 접근했느냐?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그려보고서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를 알아낸 거예요. 왜 그림을 그럼 이렇게 그렸느냐? 0,1 그 다음에 1,a를 지나는 게 지수함수 ax다. 그 다음에 1,0이랑 a,1을 지나는 게 로그 함수 로그 ax의 함수다 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허투루 보지 말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이거 되게 좋은 문제예요. 되게 좋은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를 깐 이유는 주관식 자리에 객관식으로 박아놔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22번 넘어갑니다. f는 x제곱을 가지는 3차 함수고요. 보니까 1차 상수항 없으니까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겠네요. 우리가 이 개형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함수 f가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 되는 이 구간에서 극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기 위에 x1, x2, x3 요 식을 보니까 극대 극소를 가져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네요. 또 f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전에 20번 문제 다루면서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x1, x2, x3의 부호를 우리가 이제 누가 서로 큰지 대소관계는 모르겠지만 이미의 x1, x2, x3니까 내가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그런 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개를 하나의 쌍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만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일단은 극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결국엔 같은 얘기인데 평균값 정리로 보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f가 미분 가능한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평균값 정리로 보든 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극대극소로 보든 어떤 걸로 보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결국에 k에서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더 나가봅시다. k의 곱이 마이너스 11이래요. k의 곱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개형을 대충 알고 있죠? 대충 이렇게 잡힐 거예요. 대충 이렇게 잡힐 텐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는 확실히 되잖아요. 왜냐하면 x가 0일 때 극대니까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k가 3, 4일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가 3, 4가 되도록 극대 극소를 잡아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a면 여기가 3분의 4a죠. 3대 2니까 비례관계 했을 때 3분의 4a인 거를 알았는데 이 3분의 4a가 3, 4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k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일 때도 경우의 수가 가능하니까. 이때 k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일 때를 해보니까 a가 마이너스 2면은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k에서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3, 4가 들어오느냐 요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3, 4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일 때 해보니까 이게 이제 a가 마이너스 2일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답이 a가 마이너스 2일 때고요.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f'10을 구하면 380이 된다. 요거를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확통. 너무 쉬워요. 발로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어요. 23번에 3번, 24번에 이거 B 여집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뭐 24번에 4번, 25번 흰색이 없거나 한 장인 여사건을 생각하면은 답은 3번, 26번 이거는 그냥 노가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1번, 27번 직접 그림 그려가지고 되는 거 카운팅 하면 돼요. 개수 세면 돼요. 2번, 28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문제 풀면서 조금 짜증났던 게 뭐냐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나다 셋 다 되게 보기 좋아 보이는 조건들이잖아요. 1, 3, 5는 홀수다. 그 다음에 2보다 4가 크다. 그 다음에 치역은 3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3개를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난감했던 게 F1, F3, F5는 서로 겹칠 수가 있잖아요. 111 극단적으로 말하면 111부터 135까지 하나도 안 겹칠 수 있고 다 겹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F2, F4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카운팅하기가 까다로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접근을 하기로 했냐면, 나를 보잖아요. 나를 보면은 F2랑 F4는 무조건 다르잖아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두 개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가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뭘로 확보할 거냐라는 걸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물론 가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경우의 수 카운팅 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일단 F2랑 F4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 밑에 이제 또 여섯 개, 세 개, 한 개로 나눴어요. 뭐냐면 짝수가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홀수만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카운팅을 한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가가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홀수가 한 개인 경우의 수는 따져보면 이렇게 되고요. 둘 다 홀수인 경우는 홀수를 내 맘대로 정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둘 다 짝수면 111, 333, 5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84, 57, 3 더하면은 144.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84, 57, 3 하면은 경우의 수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어떻게 경우의 수를 카운팅 하겠느냐, 어떻게 집합을 나누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연습을 해봐야겠죠. 많이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다. 모두 한 번씩 사용할 거고요. 일렬로 나열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카드도 2장이 있네요. 그 다음에 흰색 카드는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고 합니다.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이 2장 이상 쓰인답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적힌 게 한 장 이상 노인됩니다. 그러면은 3이 들어갈지 6이 들어갈지 카운팅 하면 되겠죠. 14부터 19, 24, 29 그냥 일일이 다 셌어요. 다 센 겁니다. 다 세면 답이 나와요. 25개. 어쩔 수 없어요. 다 직접 세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직접 다 세는데 몇 분 안 걸리는데 1분 이 정도 세는데 2분이면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30번 1, 2, 3, 4랑 4, 5, 6, 7 임의의 두 개를 동시에 꺼내서 서로 다른 색이면 12점, 서로 같은 색이면 곱을 한다. 24 이하의 짝수다. 일단은 공이 8개 있으니까 2개 뽑는 경우의 수는 28가지죠. 근데 서로 다른 색인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있고 서로 같은 색인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각각을 카운팅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색인 경우 무조건 12점이니까 24점 이하죠. 그러니까 이 16가지는 무조건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색 한번 카운팅을 해보죠. 1, 2, 1, 3, 1, 4, 2, 3, 2, 4, 3, 4 4, 5, 4, 6, 4, 7, 5, 6, 5, 7, 6, 7 이렇게 했을 때 24 이하가 되는 게 카운팅 직접 세보면은 7개 있죠. 그러면은 28분의 23, 답은 51. 직접 세면 됩니다. 이것도 직접 세서 푸는데 2분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확통 너무 쉽죠? 다 푸는데 몇 분 걸렸지? 다 푸는데 10분 정도면은 넉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이것도 쉽죠? n 플러스 2분의 9랑 n 플러스 2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5가 남겠죠? 5번. 24번. 미분해보면 답은 4번. 25번. 이게 분모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거를 전제를 해갖고 테일러 곱수 적당히 때려주면은 16이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B는 3. 왜냐면 이제 분자도 0이 되어야 되니까 B는 3. 이때 A랑 B랑 비교를 했을 때 2의 3x, 2의 ax, 16이 나와야 되는데 2의 3x랑 2의 ax랑 기울기가 2배 차이 나야지 8 곱하기 2해서 16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A는 6이 되겠네요. B의 2배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답은 1번. 그 다음에 26번
이것도 이제 그래프 개형이 대충 어떻게 잡힐지 알고 계실 텐데요. lnx, 그러니까 x가 작으면은 lnx를 따라갑니다. x가 크면은 x제곱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실근의 개수가 2개, 요거 2개겠죠. 그러면 극대극소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고, 미분에서 극대극소 찾으면은 x가 2일 때랑 2분의 1 때, 그때 t를 구해갖고 하면은 2개 더해주면은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27번 t, sin t에서 접선,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 2개를 예각을 했다. 요게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 탄젠트 값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접선의 탄젠트 값을 가지고,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인 거죠. 일단 요 각 알파 플러스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요 기울기, 요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t, sin t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인데 요게 코사인 t죠. 그러니까 알파랑 t에 대해서 관계식이 나왔고요, 알파랑 세타에 대해서 관계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탄젠트 세타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탄젠트 세타를 알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서 구해줄 수 있겠죠. 1마탄탄 탄풀탄 해갖고 여기서는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1풀탄탄 탄마탄 해갖고 그렇게 하면 탄젠트 알파가 나오는데,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t로 바꿀 수 있으니까 코사인 t로 바꿔주고,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코사인 t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식 정리해주면은 깔끔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28번 미적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었죠. 이게 왜 킬러로 얘기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0, 2를 대입해갖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F0, F2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또 되게 쉬워 보이는 게 코사인하고 여기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막 되어 있잖아요. 0하고 2 넣어주면은 되게 기분 좋게 0하고 1 떨어지면서 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2에서 뭔가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하게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은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근데 f가 미분 가능한지 연속인지는 몰라요. 물론 문제 조건에서 연속이라고 줬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f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y제곱은 x제곱일 때 y가 미분 가능할까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다. 얘도 제곱하면은 y는 x제곱이 되죠. 근데 x는 제로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또 아예 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마다 양수, 음수가 막 뒤범벅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y가 그려진다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이게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x, y는 마이너스 x,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둘 다 그래프를 그려요, x자로. 근데 얘는 제곱하면은 얘 만족하죠. 근데 모든 점에서 이게 미분이 됩니까? 연속입니까? 이거를 따지면은 난감해지죠.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있어요.
얘는 명확하게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f 제곱 더하기 2f 얘 자체는 미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이 f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f 프라임이 들어가게 쓰면 안 된다고요. f 프라임이 들어가게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하긴 하다고요. f는 미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얘는 미분이 가능해요. 요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오른쪽은 우리가 아는 함수예요. 일단 f0랑 f2 집어 넣어가지고 요거는 누구나 다 구했을 거예요. 그 다음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 알죠? 얘 알죠? 요를 지수로 올린 거 알죠? 그 다음에 실수배하고 평행이동 시킨 거는 내 알 바 아니에요. 그쵸? 개형을 알아요. 코사인 세제곱 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코사인 세제곱 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사인 제곱 x가 이렇게 될 텐데 그거를 지수함수에 올렸으니까 이렇게 잡힐 거예요. 얘네 두 개 곱하면은 주기함수인 것도 나오고요. 점대칭인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쪽에 점대칭 나올 것도 알고요. 다 알아요. 요거를 가지고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요런 거를 판단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함수의 개형을 일단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변은 우리가 이제 미분해갖고 한번 개형을 봅시다. 우리가 평행 이동하고 실수배한 거는 내 할 바 아니니까 그냥 최소한의 기본형만 가지고서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최소한의 기본형만 가지고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미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0 이상이죠. 얘는 항상 음수죠. 얘는 항상 0 이상이죠. 그러니까 sin x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가 개형이 결정이 되는데 코사인이랑 사인은 0이 되는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u 프라임 미분한 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또 점대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f 제곱 더하기 2f는 사실 우리가 이제 f 더하기 1 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x 제곱에다가 어떤 함수 fx를 집어 넣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합성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f0는 마이너스 2분의 1,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f가 마이너스 1인 게 0이랑 2 사이에 어딘가에 있거든요. 어딘가에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최소값을 가져요. 이 함수 자체가 f제곱 더하기 2f라는 이 함수 자체가 최소값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 얘도 최소값이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니까. 최소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gx가 g1에서 극소이고 극대인 거를 알았거든요. g1에서 우리가 왜냐면 요거를 이제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g1에서 극소이자 최소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g0, g2에서 극대이자 최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때가 f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겠죠. 그거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x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되는 점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변도 이제 그래프 개형을 보니까 극소가 있고 최소값, 왼쪽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극소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이제 중간값 정리를 해갖고 f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았다는 건데, 이걸 왜 썼느냐? 연속 조건을 어떻게든 쓰려고 생각해보니까 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G1이 극소이자 최소일 텐데 f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f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대입해갖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답은 2번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틀려도 1등급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찍어서 맞춘 학생이 있고 이 문제를 찍어서 틀린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 둘에 내가 억울하네 이런 거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주관식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 객관식으로 내면 안 된다고. 근데 뭐 변별이 안 되니 어쩌겠습니까? 변별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변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능을 2번, 3번, 4번, 5번 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운이 없으면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운이 없으면은 4번, 5번 쳐야 돼요. 원하는 대학 가려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시험 문제 운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29번. 이거는 문제 풀기 전에 다른 소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 풀 때는 아무 상관이 없긴 한데, 저는 요거를 보면은 얘가 타원인 걸 알거든요. 뭐 타원의 판별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1차 변환 꼴이거든요. 원을 1차 변환 시킨 거기 때문에 얘가 타원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되는데, 혹시 하고 한번 타원으로 놓고 풀면 쉽게 풀리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1차 변환을 시켜갖고 요 점이 요 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요 축은 고정되고 요 축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x축, y축이 변환한 축에서는 x축, y축으로 돼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사인 해갖고 점 찍으면은 요게 타원이 되는데, 혹시 요거 가지고서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는가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은 물론 이제 선행학습 이런 걸로 걸렸겠죠? 걸리기도 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네요. 자, 타원의 밖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들의 자취. 사실 이게 원이거든요. 원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인데 모른다 치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A점하고 B점하고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수직이라고 했죠? 음함수 미분해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음함수 미분해갖고 구했더니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요거예요. 그랬더니 AB랑 A 플러스 B가 필요해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AB와 A 플러스 B가 있어요. 근데 A와 A 플러스 B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A, B를 X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X 플러스 K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K 제곱은 15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두 실근이 A, B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A, B랑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 B랑 A, B. 그렇게 하고서 K에 집어 넣어주면은 K제곱이 5가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식이 지저분한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계산식이 조금 지저분할 뿐. 그 다음에 30번. 이 문제는 뭐 문과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사실.
이게 문과 나형이라고 안 풀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수열 AN은 등비 수열이고 BN은 어떻게 됐느냐, AN이 마이너스 1 이하면은 다 마이너스 1까지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대로 냅둡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홀수항들의 부분합은 마이너스 3이고 짝수번째 항들의 부분합은 8이다. 일단 한쪽은 음수고 한쪽은 양수죠.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인 거예요. 공비가 음수여야지 이 조건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찍히냐면 AN은 요렇게 음수로 요렇게 찍힐 거예요. 요렇게 되는 등비 수열일 텐데, 음수들은 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은 마이너스 1까지로 올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곡선 위로 올리는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짝수 번째 항들은 확실히 양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합공식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공비가 R제곱이고 초항이 AR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홀수항인데, 이게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가 마이너스 1인가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부터는 등비수열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A5가 마이너스 1 이하다 라고 전제를 하면 마이너스 1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3이 이미 여기서 나와요. 얘네들을 더하면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5는 마이너스 1 이하면 안 돼요. A5부터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A5, A7 여기서부터는 적용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등비수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그럼 식 하나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얘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 연립해갖고 A하고 R하고 구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24가 되겠네요. 미적분은 29, 30번 굉장히 무난했고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기하 틀리면 안 되죠. 기하 틀리면은 그냥 미적분 넘어가세요. 이거 기하는 반드시 다 맞으려고 선택하는 과목이고, 다 맞은 다음에 다 맞은 걸로 꿀 빨려고 하는 과목이지, 기하는 한 문제 틀리면 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 기하는 10분 안에 풀려요. 너무 쉬워서. 23번 준선 어디 있겠죠? 이게 P는 3이고 X는 1에서 뭐 있으니까 4에서 잡히겠죠. 23번에 1번 24번 요거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죠. 2AB 어떻게 해주느냐, 마이너스 2랑 2겠죠. 그러면 4번 25번 이거 좌표로 해갖고 A, B, BC, AC, CD 뭐 요거 좌표 해갖고 해주면은 되죠. 1K 이렇게 해주면은 되죠. 뭐 이거는 직접 계산해보면 2번 26번 이거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는 뻔한 건데, 초점 그 다음에 여기 타원의 중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점 잡았죠. F'P에서 그러면은 얘네 평행하고 요거 길이 같은 거 잡히니까 그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점 연결 정리 요거 관련해 갖고 생각해 주면은 요거를 반쪽으로 축소한 타원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타원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장축이 24고 그 다음에 초점 거리가 16이고 요거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반으로 쪼갠 거예요. 요거 알고 요거 알고 그러면 4번 27번 P0를 잡아야 되네요. OPPA가 최소가 된다. OPPA가 최소가 된다. OPPA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은 P0는 여기 잡히죠. 근데 OQ랑 QA, OP0, P0A
이렇게가 같아야 된다. 타원이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타원 잡아주면은 Q의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 아니 Y좌표의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 그러면은 1, 3 해서 10, 답은 3번, 28번. 이거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죠. 2,6 찍고 6,2 찍고 4,4 찍고 8,6 찍고 XD랑 C 내적한 게 0이 되거나 CX가 3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의 수를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X는 이제 OC의 수직이면서 D를 지나는 얘는 OC의 수직이면서 D를 지나는 직선 이해가 되겠죠? 얘는 C를 기준으로 하는 반지름 3인원.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둘 중 하나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XP랑 OC가 서로 평행하는 AB가 P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범위 안에 P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애가 되겠죠. 그 중에서 Y좌표가 최대인 점을 Q, Y좌표가 최소인 점을 R이라고 하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R이 되겠죠. 그러면 다 구했네요. Q, R 구했으니까 내적하면은 답이 5번, 29. 야, 28번 중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었나? 이거 확통보다 쉬워. 이게 기하가 지금 확통보다 쉬워요. 이게 맞나? 야, 확통은 그러면은 확통 고른 애들은 완전 바보네. 문과라고 확통 고를 게 아니라 문과여도 기하를 골랐어야 되는 거네. 표준 점수는 기하가 더 잘 나오니까요. 야, 이거 완전 잘못됐죠? 쌍곡선의 성질을 가지고 29번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이제 정수로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변들의 우리가 원하는 선분들의 길이는 다 정수로 차이가 날 거예요. 이때 어떤 걸 봐야 되느냐? PQ, QF, EP, F', PF, PF'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얘네들이 등차. 그러면 우린 당연히 등차 중앙부터 생각을 해야죠. 등차 중앙으로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저는 요거를 이제 X, 얘를 Y로 놨어요. 얘를 X, 얘를 Y로 넣으면은 요거 길이 잡는 게 편해지니까 얘를 X, 얘를 Y로 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 선분의 길이들을 다 표시하고 놨는데 그거 대입해주고 나면은 다 정리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6대 8대 10인 직각삼각형이 나오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PQ의 기울기 이게 3대 4죠? 3대 4. 그래서 길기가 3분의 4에서 답이 80 나옵니다. 너무 쉬워요, 얘도. 30번.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왜 30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23번에 있어도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게 30번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접선 공식 외우고 있니 안 외우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접선 공식 쓰면 끝나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13 끝났어요.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기하는 이게 진짜 10분도 안 걸리는 정도를 넘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지. 아무튼 해설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